자,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 호기롭게 출발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목도 받았지만 결과는 과연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오늘 뭔가 문을 닫겠다는 선언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이슈 그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해산 선언 뒤에 안철수 왜 만났나? 혁신이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인요한 혁신이 얘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갖고 뭔가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선언 속에 여러 가지 뼈가 담긴 말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보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안 받으실까요? 위원장님 끝나시는 건데 질문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당에서 어떤 역할이든 더 맡아달라 그러면 맡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조기에서는 어제 그러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떤 부처를 좀 약속을 하세요?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김근식 교수님.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갈래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건 숫자 얘기를 했어요. 50%, 50%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선 앞에 50%, 혁신위가 50%는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했어요. 그 50%는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대학 교수니까 학점으로 하면 50점이면 낙제죠. 50점이면 졸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낙제인데 우리가 또 50대 50에서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또 이렇게 예.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성공한 절반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인데 네.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추측한 데는 절반의 성공, 50% 성공은 뭐냐면 예. 혁신을 해야 될 내용과 숙제를 잘 담아서 보내줬다. 오. 그러니까 숙제거리를 잘 찝어서 예. 픽업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1호 혁신안부터 뭐 5호, 6호까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친윤과 지도부의 희생 용태 공고안 아니었습니까? 예.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당이 내년 총선에 그래도 승리를 한번 도모해 보기 위해서 예. 선거에 치르려면 그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의 내용인가에 대해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혁신의 숙제를 잘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문제 출제까지는 됐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의사가 진료를 잘하려면 오진을 하면 안 됩니다. 오.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50% 성공을 예.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진단은 아주 잘했다. 그래서 진단 잘한 내용을 모아서 지도부에 당에 보냈기 때문에 예. 나머지 50%를 당이 하고 안 하고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일단 숙제를 제대로 잘 끄집어내서 모아서 줬기 때문에 숙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 출제까지는 50% 성공한 거다. 그 50%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는데요. 그럼 뒷부분 50%, 나머지 성공을 못했지만 당에 넘겨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 50%는 뭡니까 그거는?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자차는 했지만 예. 저 얘기는 현실적 한계였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았던 손오공이었습니다를 저렇게 애둘러 얘기한 꼴이 아닐까. 그럼 본인은 손오공이었고 그 부처님은 누굽니까 그럼? 뭐 저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수록 오히려 김기현 위원장의 손바닥에서도 못 벗어난 꼴이 아닌가. 저는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의 태산명동 서일필 예. 요란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다. 저는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연히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윤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걸로 알았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지나면서 예. 윤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고 하는 징후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웠다. 어. 그러니까 결국 힘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중진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뭐 불출마 요구 이거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노이즈 마케팅 이외에는 아. 일군 게 하나도 없는 꼴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러려면 뭐하러 혁신위를 했나.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이 왜 출범했느냐.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선거 하나 끝나고 나서 온 국민이 때린 매를 맞은 듯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출범한 게 혁신인데 예. 그리고 나서 한 걸 따져보면 너무 빈수레였다. 그런 평가밖에 안 되겠네요. 50% 그러니까 성공한 50%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겨진 50% 이건 당으로 넘긴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요. 오늘 패널 분들과 함께 좀 추정을 해봤는데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들도 오늘 마지막 회의였거든요. 그 회의하기 전에 혁신위원들 몇 명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역시 그 얘기 속에 뭔가 뼈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위원장님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뭔가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봉합이 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제 느낌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봉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긍정적으로 됐다라고는 좀 보여지긴 좀 어려웠거든요. 희생가 변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당명, 국민의 힘이죠. 이거는요, 뭐 국민이 투표 뭐 이런 얘기, 극적 봉합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뼈가 있네요. 뼈 치고도 좀 꽤 굵은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짧은 브리핑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화면 자막으로 좀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정치 험난함을 알려준 김기현 대표에 감사하다. 이거 무슨, 이게 김조국 전 행정관.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이거 진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애들러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정치가 험난한 걸 배우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뜻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어요. 전권. 전권은 뭐냐? 예. 혁신위가 결정하면 그거 따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하나도 따른 게 없어요. 낙동강 하류 3선 이상 험지 출마, 예. 대통령 측근들의 희생, 예. 이것도 정 안 된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전략 공천 안 돼. 마지막엔 그러면 나를 공관위원장을 시켜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 나오는 순간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다 안 되거나 오히려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예. 무력 시위를 하거나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험지 가라 그랬더니 울산을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니 뭐 몸소 배운 거죠. 근데 1호 혁신안 대사면은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면이 아니잖아요. 사면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사면이에요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또 반발을 했죠 그때. 그러니까 무슨 사면입니까? 이렇게 죄가 있어야 사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좀 그래서 온통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소위 당에게 제기돼야 될 비판들을 온몸으로 다 맞고 예. 장렬하게 제가 볼 때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전사한 상황이다 지금 자체가. 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에 대해서 잘 배웠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래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봅시다. 표현이 보니까 오늘 막 군사용어, 무력 시위, 전사 막 이런 표현을 써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채택은 안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채택되지 안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김기현 대표에게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안들에 대한 그리고 당 대표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서 혁신위원회 일부를 공관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늘 좀 개진할 생각입니다. 박유진 위원께서 정말 용기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로 모든 위원들께서 박유진이 제안하셨지만 다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이런 거는 뭐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혁신이 내부에서 혁신위원 일부를 공관위원으로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패널 지금 5분 나와 계신데요. 앞에 OX 팻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최근에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희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는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총선 관련 역할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요. 이 세 분은 X예요, X. 이 세 분이 X 드신 건 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다. 왜 X인지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인데 과연 역할을 줄까? 지금 뭐 거의 문 닫다시피 나가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X라는 건 되는데 두 분이 O예요. 역할을 준다고. 그럼 일단 배준찬 소장님? 네. 배준찬 소장님은 당에서 왜 역할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거 O를 좀 들고 말씀해 주세요.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예. 총선 민심은 요동친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미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관위원들 혁신위원 몇몇을 공관위원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넘어갔어요, 그냥.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총선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 조금 있다가 그 그래프 보여주실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론 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 예. 이야기는 어떻게든 혁신위의 여론을 혁신이라고 하는 이 기능, 당의 혁신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제 예언이 아니라 민심은 그것에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혁신위를 뭐하러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1월 중하순 이후 심지어는 2월 초에 공천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이건 어디까지 예상이긴 합니다만 예상인데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전에 우리 선거판이 보여줬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전례대로라면 예. 자, 지금 인요한,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어느 쪽에 중도까지 포함해서 힘을 실어줄까요?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때쯤 돼서 인요한 위원장 돌아와 주세요 하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자리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당에 와서 뭐 비례대표가 돼서 출마를 하면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이 됐든 역할을 준다. 그렇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숙명처럼 찾아올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예. 세브란스에 가 있겠지만 예. 다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인요한 위원장도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만 덧붙이면 오늘 잘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예. 정말 웃으면서 잘하세요가 아니라 잘해봐요. 이건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대통령 감사합니다. 왜 혁신 못 받아줘요? 감사가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감사합니다. 왜 못 받아줘요? 감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50%예요. 예. 50%는 뭐냐? 그거 받아줬으면 국민의힘 지지율 50% 올려줬을 텐데 50%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건 성공했을 텐데 안 들어줘서 안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윤기천 변호사께서도 O 선택하셨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O.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역할 줄 거라는데 그러면 좀 질문을 제가 확대해서 드리면 인유한 혁신위원장 또는 아까 공관위원으로 지금 혁신위원을 좀 배정해달라, 추천해달라 이 제안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혁신위원 중에 공관위원이나 총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까먹었어요. 무슨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답을? 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있다가. 근데 어쨌든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뭔가를 상징하는 이제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봉합은 됐다고 보지만 또 혁신위원 자체가 봉합되지 않았다고 또 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봉합이 안 됐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도부의 역할을. 그렇다면 당에 남아서 뭔가를 계속 해줘야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혁신의 의지를 당 전체로 볼 때 예.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하기를 50%는 혁신위가 했지만 예. 나머지 50%는 당이 한다고 그래서 당이 지도부가 한다고 하질 않고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간에 논의됐던 것은 각각의 역할 권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지도부에 맡겨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이제 그 각자의 역할을 떠나서 국민의힘 전체로 볼 때는 국민적 동의를 많이 받는 뭔가 몸집 불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아깝죠. 그래서 당에서 어떤 역할에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당에서 요청해서 맡아달라고 해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거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당이라는 말을 쓴 걸로 볼 때 또는 예. 말을 아끼는 걸로 볼 때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아끼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역할을 드린다면 아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운을 남긴 겁니까 이게 지금? 선수든 아니면 심판이든 예. 뭐 뭔가 기획하는 분이든 모종의 역할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 중에서 공관위원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혁신위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예. 지도부나 공관위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도부와 공관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측면 등을 반영해서 스케줄을 짜는 거거든요. 예. 범위와 뭐 이 시점 이런 것들 짜는 거라서 만약에 현재 이런 혁신위 안을 냈던 분이 가서 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아까 제목이 인유한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뭘 선언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을 왜 만났는가가 질문이었잖아요. 오늘 만났습니다. 두 인물이.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안 대표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제가 제일 힘들 때 지지하는 발언도 해주셨고 또 그냥 너무 고마워서 온 겁니다. 뭐 오늘은 무슨 정치적인 코멘트보다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저는 같은 닥터인 우리가 그 앞으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렇게 인사하고 약간 모두 발언처럼 뭐 회의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비공개 회동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문 열고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인유한 위원장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혁신회가 끝나서 뭐 현실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왕권 올리지만 뭐라 그러나요? 긴장감이 좀 풀리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의 도전적인 말씀에 공감을 했고 비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계신 인유한 위원장님과 저는 둘 다 의사인데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인유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기현 당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의 희생에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혁신이 문 닫는다 선언하고는 질문을 안 받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 받고는 질문 받고요. 안철수 의원 지금 얘기 보셨죠? 환자가 지금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가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데 환자 거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조기 종료 선언한 날 인유한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그것도 인유한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혁신위의 공식 종료는 굉장히 쿨하게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처연하게 그 정말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면서 사실은 상당한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유한 위원장 생각에서는 자기가 어려울 때 이 혁신안 특히 중진과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혁신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몇몇 우리 당내에서는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예. 인유한 위원장 혁신안에 동조했던 예.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었던 분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 뭐 최재형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 뭐 우리 원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다 혁신위가 문을 닫은 걸로 끝냈지만 예. 도의상, 인간의 도의상 안철수 의원 정도를 대표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그럼 인사 차원으로 예, 저는 하려는 개인적인 아마 소회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오늘 만난 그렇죠. 뒤에 바로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지금. 소회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걸 조금 더 좀 확대를 시킨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같은 것이었는데 그 올바른 혁신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당이 거부했다는 걸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당이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묶여서 예. 정말 수도권 민심이나 수도권 선거는 내팽개친 채로 예. 자신의 공천과 자신의 당선에만 신경을 쓰는 정말 그런 식의 총선만 자기 앞에 눈앞에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다고 한다면 예. 저는 내년 총선은 사실은 해보나 마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위에서 그런 민심들을 담아서 정말 강력하게 당에다 요구한 것인데 예. 당에서 그걸 지금 사실상 거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뭐 최재형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또 뭐 저 하태경 의원, 뭐 저를 비롯해서 원내에서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안건을 최고위가 어떻게든 뭐 그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A 의원은 예. 불출마, A 의원은 험지 어디로 가라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혁신위의 중진 친윤 지도부 용태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한 번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메시지 한 번 화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정치의 고수답게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대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해서 당이 뭐 파탄 지경 나는 걸 피하고 쓸쓸히 퇴장함으로써 뭐 예전에 느베가드 장관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예. 사라져 줄 뿐이다. 사라져 줄 뿐이 남들이 숙제를 잘 해라. 예. 두고 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잠시 자리를 비킬 뿐이다. 뭐 이겁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주옥 전 행정관 두 분의 공통점은 이른바 메디컬 닥터들이에요. 그럼 닥터 안과 닥터 인 앞으로 친해지는 겁니까? 뭔가 도모하는 겁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친해질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친해질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뇨한 위원장과의 면담을 활용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예.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12월 5일을 좀 봐야 됩니다. 12월 5일 날 비공개로 대통령과 당 사역이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했어요. 제가 볼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예산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 그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문제에 대한 대책, 엑스포 대책, 그다음에 혁신이 문제도 전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좀 그렇다면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당의 혁신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에게 팽을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데요. 저는 환자가 개인인지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용산인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집합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위 국민의힘의 혁신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옛날부터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이뇨한 위원장은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겠죠. 친해질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고 뭔가를 좀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명명인데 오늘도 주목받았어요. 아니 본인이 끌고 있던 혁신위원회를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종료 선언을 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가고 몇 시간 뒤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왜 만났는지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묘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